시골 살았을 때 많이 보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참 뭐라 좀 그런데, 그 참. 올해 양파 값이 폭락했지요. 그지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보나마나 작년에 양파 값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호박 값이 좋았다 그러면 분명히 내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호박 값이 폭락하고 구청이라든가 또 도청에다가 호박을 던져서 버리는 농민들의 모습이 내년에 보도가 될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저는 여기서 저는 레밍농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만한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올해 호박값이 좋았어, 올해 수박값이 좋았어, 올해 양파값이 좋아서 돈 좀 벌었어 하면 농민들이 갑자기 그걸로 우르르 다 몰려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값이 폭락을 하고, 또 올해 값이 똥값이면 또 아무도 안 심어서 내년에 값이 좋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농민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걸 레밍농법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정부가 다 또 때를 또 들어줘가지고 또 그걸 사주기도 하고 어쩌고 하는데, 제발 좀 안 했으면 하는 모습인데, 네. 원조 상인들은 그런 짓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좀 팔리니까, 이것이 흥하니까, 이것이 돈 좀 되니까 나도 해야지 식으로 이렇게 레밍식으로 쥐떼처럼 따라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습니다. 시리를 따르지 않는다. 남들이 안 하고 있는 거, 남들이 안 팔고 있는 거, 남들이 공급하지 않는 것을 골라서 그런 쪽에 갑니다. 이거 돈 안 돼, 이거 더러워, 이거 오지니까 나 못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또 가서 아직 그런 쪽에 가서 뭐 공급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잘합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거,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을 취해서 내 걸로 한 다음에 돈을 버는데, 이런 것도 많이 한대요. 이 사람들을 원주상인을 일종의 무슨 뭐 의사라고 좀 표현도 한 이렇습니다. 한참 맛이 간 기업, 부실이 많은 기업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팔리지 않는 기업들을 산 다음에 귀신같이 경영을 정상화시켜서 비싼 값에 또 팔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합니다. 중단된 공사들, 건물들을 매입한 다음에 마저 공사를 지어서 내가 비싸게 팔고 내 것으로 한다. 사실 저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사는 곳이 어렸을 때 충청남도 보령인데, 그 중에서 무창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자, 무창포 해수욕장에 짓탐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를 짓탐하면 거기가 꼭 어떤 장소가 되냐면요, 아파트를 짓다 말았다, 대금을 못 받았다, 그래서 그 장소가 뭐가 되냐면 유령 비스무리한 뭐가 되는데, 어른들한테만 유령입니다. 애들한테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술 처먹고 연애질하고 별짓도 다 합니다. 그래서 아주 더 몹쓸 장소가 되어 가는데, 이런 겁니다. 누가 짓탐한 아파트, 누가 짓탐한 건물들, 이런 것들 원조 상인들이 가가지고 정부에서 고친 거예요. 사실 막 커다랗게 누가 뭐 지었는데 갑자기 돈이 안 돌아서 부실해져서 무슨 뭐 처분을 못하고 아무도 안 사고 도시에 흉물이 돼가고 막 거기서 애들 탈선이나 벌이는 장소가 있다 싶으면 귀신같이 가가지고 아주 푼돈에 경매한 다음에 마저 10% 20% 건물을 완성시켜서 그것을 또 비싼 값에 판다. 이것들을 굉장히 원조 상인들이 귀신같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공급하지 못한 상품, 남들이 가게 내지 않는 지역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부실해져서 아무도 거들떠 안 보는 말기 암 환자 같은 기업들 사고, 아무도 거들떠 안 보는 짓담한 건물도 이 사람들이 아주 싸게 경매를 통해서 산 다음에 내 걸로 만들어버리고 비싸게 팔아버리고, 이런 식의 돈벌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사지 않는 곳, 경매시장의 하이에나, 이것들이 바로 원주 상인들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원주 상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의 실용주의, 실리정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합니다만, 여기서 잠깐 이 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이분의 책을 보지는 않고 가끔 저기 어디죠? 동영상으로 좀 보았는데, 노자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차별화하지 말고 스스로 존재하라, 이것인데, 저는 이분의 이걸 보니까 원조 상인들의 어떤 철학과 포개지는 면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혹시 좀 잘렸는데 좀 이번 좀 죄송하네요. 이용찬이라는 분이십니다. 혹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광고, 마케팅, 브랜딩 쪽에서 전설적으로 통하시는 분을 하는데, 만들어낸 것이 이런 것이 있답니다. 1시간 빠른 뉴스 SBS를 그 문구를 이 양반이, 이분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또 만든 게 뭐가 있냐? 초코파이 그 정 그것도 만들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브랜딩 할수 있어가지고 광고명 이런 것도 다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 분이 노자에 나온 문구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광고 브랜딩 방법을 어떤 체계화시켜 설명한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내용도 길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뭐 대략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자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노자 좋아하는 말 아니죠. 노자가 한 말이죠. 노자가 한 말이고 상선약수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거 이 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돌아가신 분 계세요. 네, 어떤 뭐 제가 볼 때 수사의 달인이라고 제가 김종필 그분께서 이 말을 좋아하셨는데, 그러니까 노자 마케팅한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상선약수,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왜 만물을 이롭게 하느냐? 예, 물은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다. 남들이 거하기 싫어하는 곳에 물은 거하고 내려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적셔주기도 하고 더러운 것들을 치우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이용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선약수 배워야 한다. 남들이 아직 투자하지 않은 곳, 남들이 돈이 안 된다고 제껴놓은 곳, 남들이 저거 시시하다고 해서 가지 않은 곳에 내가 진출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야 블루오션이 열리고 나만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딱 상선약수, 노자가 말하는 상선약수, 이용찬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딱 그 원조 상인들의 장사 경영 방식과 정확히 포개친다.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용찬 선생님 이제 본인이라면 제가 어떻게든 줄을 대봐가지고 그 원조 대상인들, 원조 출신의 그 기업가들과 만난 다음에 당신들의 그런 철학을 이렇게 노자와 빗대서 저 봐라, 저기 그 안희상방 그 휘상들은 누구야, 그 쥐 육아에 그걸로 하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노자 도가로 해서 한번 더욱더 삐까뻔쩍하게 금치를 해봐라 해서 그런 식으로 전 돈을 버는 건 저렇게 시도를 해봤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 노자에 말하는 그 정신들과 원조 상인들의 경영 방식이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오지, 3D 직업, 저가, 박리 이런 것들 마다 안 하고 어디든 간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방치된 수요를 찾는 데 귀신이라는 것인데 그런 것 같아요. 아래로도 간다, 후미진 곳도 간다, 어두운 곳도 간다, 더러운 곳도 간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창출한다, 이것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를 착취, 피착취, 소수만 돈 벌고 나머지는 무슨 뭐 저기 쫑나는 무슨 뭐 제로성 관계라든가 착취, 피착취 관계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사실이고,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에 있는 그놈들도, 운동권 정치인들도 그런 정서가 상당히 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자본주의가 꼭 그런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방치된 수요, 남들은 가지 않는 오지, 남들은 분명히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뭐겠습니까? 노자가 말한 대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 원조 상인들의 경영 방식대로 해서 뭐 하는 겁니까? 공급을 원하지만 공급이 안 된 분야가 있다. 후미진, 낙후된 오지이다. 하지만 거기 가서 물건을 유통시키고 상품을 판매한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게요.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만물을 이롭게 하는 상선약수의 정신이 아닐까 싶은데,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가 착취만을 불러온다, 소수만 논하고 돈 번다, 꼭 그런 것일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물을 이롭게 해주고 물처럼 세상을 구석구석 후미진 곳에도 이로움을 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욱더 상선약수라는 말, 단순히 원조 상인들의 방식이다, 아니면 이용찬 씨가 말한 어떤 무슨 새로운 뭐 그런 방식,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본가가, 기업가가 또 뭐냐면 또 그 누구죠?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본가 분들이, 경영자 분들이 상선약수라는 방식으로 자본가, 시장 경제의 자본의 정신은 이런 쪽으로도 미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자기 PR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런 식으로 개척을 했다, 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 싶으면 내가 나는 물처럼 이렇게
해냈고 이론과 혜택을 골고루 논아주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온주 상인들의 방식을 보고서 이 사람들의 경영 철학을 보고서 노자의 정신과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02번 이하 이상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아래를 위로 삼는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귀해지려면 천함을 감수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태 위진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뭐냐? 내가 맨 위에 서려면 아래에 거하는 것을 절대로 숨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온조 상인들의 그 불굴의 인내 정신을 노자 이걸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부쟁의 정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이거 뭡니까? 감자 튀김 아닙니다. 아니 튀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튀겼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큰일 날 말씀하시네. 네? 네. 네. 근데 이 마케팅 문구를 아까 말씀 그 이용찬 그분이 뽑아내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튀기지 않은 감자칩 처음으로 이 사람이 여기서 런칭을 하니까 이렇게 했는 건데 원래는 크래커로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게 무슨 왜 이게 크래커냐고 물어보니까 크래커 만드는 그 공장 틀에서 하니까 크래커지 임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니다 이것은 맛이 감자칩이지 않냐 했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답니다. 튀기지 않은 감자칩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강조하시는 게 이런 방식이에요. 이용찬 씨가 강조하는 마케팅 방식이 이런 건데 이런 겁니다. 자, 1시간 빠른 뉴스 바꿔주는 컴퓨터. 바꿔주는 컴퓨터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전에요? 네. 지금은 망했지만 이런 컴퓨터 어딘 뭐 광고 많이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거예요? 시간 지난 후에 뭐 더 나은 뭐 그 기종이 나오면 바꿔준다고 홍보 때려가지고 엄청나게 한동안 흥했던 거 있죠? 아, 3보 맞죠? 3보 그지요? 예. 그분도 3보의 그 문구도 이용찬 씨가 그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 유튜브 가셔가지고 이용찬으로 검색하셔가지고 광고 나오면 꼭 보세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방식이 이런 거예요. 부쟁의 정신으로 이렇게 해라. 싸우지 말고 이겨라 하는데 이런 겁니다. 저거 사지 말고 우리 거 사세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거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것이 더 좋아요. 이렇게 달라 해도 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하고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새로운 뭔가를 할 때 저거 하지 말고 우리 거 사십시오. 저거 이거 나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또 내 것이 더 좋아요. 이렇게 달라요. 내 것이 더 이렇게 더 없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쟁으로 이기라는 이겁니다. 상대를 인정해라. 그리고 나의 존재 이유를 제시하라. 상대를 인정하면서 나의 존재 이유를 제시하라. 이런 거예요. 바꿔주지 않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간헐치즈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에 튀겼지요? 그러면 튀긴 거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거 드시면 되는 것이고 기름에 튀기지 않는 담백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 걸 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라고 홍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누구는 바꿔주고 누구는 안 바꿔줍니다. 근데 바꿔주는 컴퓨터가 다 쓸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 바꿔주는 건 안 바꿔주는 것대로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건 튀기지 않은 것대로 튀긴 것대로 9시에 하는 뉴스는 9시 뉴스대로 1시간 빠른 건 1시간 뉴스대로 상대는 상대대로 인정을 해주고 나는 또 나대로 나는 이러한 고유한 존재 의의가 있고 나는 이러한 식으로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된 곳에 그런 수요에다 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우리 기업은 누구이냐? 우리 브랜드는 누구이냐? 우리 기업과 브랜드는 왜 필요하고 어떤 존재 의의가 있느냐? 늘 질문을 해가면서 광고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라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쟁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싸워서 서구의 마케팅이 이런 거래요. 서구의 마케팅이 너 죽고 나 살자 싸워서 이기는 거라면 이분은 이렇게 합니다. 서구의 마케팅 방식 말고 어떻게 해라. 부쟁의 정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라고 하지요. 네, 상대방의 것을 인정해주고 다만 나는 이러한 존재 의의가 있고 존재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신박한 문구를 제시를 해서 마케팅을 하고 브랜딩을 해라.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선 약수. 예. 남들은 늘 위로 가려고 합니다. 남들은 늘 깨끗한 곳에 가려고 합니다. 남들은 늘 밝은 곳에 가려고 하고 남들은 늘 돈 되는 곳, 당장 권력을 쥘 수 있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물은 반대로 권력이 상관없는 곳, 후미진 곳, 어두운 곳, 더러운 곳,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한다. 뭐겠습니까? 물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물은 싸워요? 안 싸워요? 물은 절대로 누군가 다투지 않으면서 만물을 이롭게 해주는 것인데 자, 노자 마케팅, 상선약수, 부쟁의 정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네, 남들이 가려는 곳, 남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남들을 가지 않는 곳에 가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필요하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존재를 해야 한다. 절대로 남을 의식하거나 남을 깎아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문구가 아니라 다만 네, 나의 존재 의의를 그대로 밝히고 나는 이래서 필요하다. 나는 이래서 있어야 한다. 나는 아직까지 남들이 공급해주지 못한 수요처에 가서 뭔가를 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과 자기 홍보가 이루어져야만이 진짜 네, 잘 나갈 수가 있고 내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원조 상인들의 정신과 이분이 말씀하신 노자 마케팅, 상선 약수의 정신과 부쟁의 정신이 이렇게 네, 하나로 이렇게 좀 포괄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정치도 그런 것 같거든요. 상대 당이 나쁘다. 상대 정치인이 나쁘다. 똥팔육 정치인이 더럽다. 누구 나쁘다. 쟤네 안 된다. 쟤네 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나는 이렇게 다르다. 나는 이렇게 차별된다인 것 같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야 한다. 나는 이런 식의 어떤 존재 의의가 필요한 이유가 있고 나는 이런저런 유권자들한테 나는 이런저런 국민들한테 남들이 주지 못한 뭔가를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필요하다 말하는 게 진짜 좋은 자기 홍보 방식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저 사람 나쁘다, 쟤들 후졌다 이것보다는 나는 이런 식으로 필요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돌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네, 내가 있어야만이 뭔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은 정치든 그러니까 단순히 광고 홍보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치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자기 PR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노자가 말한 부쟁의 정신, 부쟁에서 이긴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이긴다, 네, 상생하면서 나의 존재의 이유를 밝히고 상선약수,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네, 나의 시장과 영역과 어떤 정치적인 당선과 이런 것도 확보를 한다. 굉장히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려고 하면 부쟁에서 이겨야 한다. 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서 이겨야만이 진짜 제대로 이길 수가 있고 내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분은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의 또 광고하고 홍보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혜원 씨 대신 저분이 갔으면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용찬이라는 분 들어보시면 계세요? 아니면 근데 초코파이 정이라든가 뭐 1시간 빠른 뉴스라든가 바꾸지 않은 컴퓨터 3보, 바꿔주는 컴퓨터 3보 이것도 다 들어보신 그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내가 제껴보려는 상대 기업, 경쟁 기업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나의 존재 이유를 네, 전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밝혀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처럼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될 것 같고 특히 좀 있으면 선거라고 그 선거가 다가오는데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당 나의 것을 피하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요? 그리고 그 원조 상인들의 정신이 부쟁으로 이기는 것이라면 남들이 먹지 않는 조그마한 치즈 조각을 먹는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자신들의 철학을 더 금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책 한번 이거 어디야? 이 책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용 쉽고 평이하고 양도 많지가 않아서 네, 정말 네, 빨리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래요. 남 욕하고 까느리지 말래요. 지적하지 말고 아예 경쟁 기업을 상대 기업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늘 이런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국상인 이하 특정 책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예.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기생경제. 남은 의료, 나는 단추. 남이 옷 팔아서 큰 돈 벌면 나는 어떻게 한다? 나와 똑같이 옷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추를 잘 만들어서 거기다 납품을 한다. 그리고 남은 완제품, 나는 포장지. 특정 상품이 잘 나가면 그 상품을 포장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만들어낸다. 그리고 남은 기계라면 나는 부품을 낸다. 그래서 대형 경제에 편승하면서 빨리 돈을 버는 것도 원조상에만의 특이한 방식이라고 하는데 브랜드 빌려오기도 참 잘한다고 합니다. 브랜드를 빌려와서 아직까지 남들이 가지 않은 오지에 가서 소매점을 열고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아까 동베이 상인들하고 좀 안 맞는다고 했고 우리 한국 사람도 좀 안 맞는 특성 같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잘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광둥 상인 좀 얘기 좀 해보고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시인가요? 9시요? 아, 시간 충분히 있네. 그럼 더 해야 되겠네. 오늘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풍수 인테리어 팁 81가지 있을 거예요. 예. 꼭 제가 오늘 통해 드렸거든요. 지금 되나요? 열어줘요? 대표님 열어줘요? 저도 워드가 아니요 이게 안 돼서 괜찮아요. 예. 진행하셔도 돼요. 네네. 자, 광둥상이 하늘을 흔들어서 돈을 벌어라. 일단 무조건 수단 방법까지 뭐 그런 거 안 가리고 돈 벌어야 한다. 다양한 출신들이 있다. 광둥이 어떤 땅입니까? 처음으로 거기서 뭘 했습니까? 개혁 개방했지요. 그러니까 돈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출신들이 몰렸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이거 자기 PR, 마케팅, 광고 능력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 그 뭐가 있냐면요. 예전에 뭐 누구죠? 그 중국 배우 중에 여배우 중에 3대 배우가 누구 있습니까? 한딩딩. 아이 말고요. 아이, 너무 시대를 앞서가시네요. 네. 예. 아이 옛날 배우 중에요. 예. 3대 누가 있습니까? 아니 왕주연 말고요. 그 임청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만옥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 누가 있어요? 임청아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3대. 아, 저 별로 임청아를 좋아하지 않아. 너무 세 보여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아,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양별이에 나온. 장국영. 아니, 장국영은 여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왜 이러시나. 예. 예. 3대 여배우 누가 있습니까? 그 누구 있죠? 그 있지 않습니까? 누구지? 임청아가 있고 장만옥이 있고 그리고 장혜모랑 같이 영화 많이 찍었죠? 예. 공리가 있죠? 예. 공리 가지고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광둥 상인들이 그걸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다? 이거 뭐죠? 이거요. 이게 뭐죠? 이게? 에어컨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 PR과 마케팅, 광고 능력 여기서 여러 상인 중에 독보적인 사람이 광둥 상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과감한 투자 합작도 잘한다고 그러는데 베이징 쪽 사람도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황금은 언젠가는 빛이 나는 법 이렇게 해서 만나자마자 스스럼없이 자기 PR 광고를 좋아 안 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남쪽은 북쪽과 기질이 다른가 봐요. 만나자마자 돈 얘기하고 만나자마자 바로 자신 있게 나 PR을 한다고 하는데 광둥상이라면 마케팅, 광고에서 정말 어떤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광둥상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감한 투자 합작이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미신과 징크스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광둥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 풍수, 주역, 사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을 뽑을 때, 털을 잡을 때 이런 거 할 때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특정 기업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 있지요. 누가 이런 거 특히 관상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이병철 씨가 굉장히 관상 좋아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누구 승진시킬 때 어쩌고 할 때 참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관상 그것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재벌들 옆에 가보면 관상 전문가, 풍수 전문가, 주역 전문가, 사유 전문가 일종의 다 스쿼드를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인데 특히나 광둥상인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모두 다 참고를 한다고 하는데 풍수 인테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놓아드린 거 보면 있을 거예요. 네. 협상을 할 때, 런칭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미신적인 요소 이런 것도 가지고 집착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그 스포츠 분야 중에 김성근 감독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미신하고 징크스에 집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검색해보면 이렇게 막 수염이 긴 것도 좀 나올 텐데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면도 안 하고서 이겼다. 그러면 질 때까지 면도 안 하십니다. 빵꾸난 양말 신고 나갔는데 이겼다 그러면 양말에 빵꾸를 내서라도 계속 그것만 신고 다니십니다. 근데 하일성이라는 그 돌아가신 그 하일성 그 해설위원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근이 형 때문에 피곤하다고.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경기장에 나갔는데 하일성을 씨를 마주했답니다. 그러면 그날 이겼어요. 하일성을 맞았는데 이겼다 싶으면 다음날 경기 때부터 하일성 찾아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갑자기 하일성 씨를 만났는데 경기 졌대요. 그러면 혹시나 또 하일성 씨를 내가 또 야구장에 마주칠까봐 전전긍긍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미신과 징크스에 많이 좀 집착을 하는데 사실 미신과 징크스에 집착하는 건요 그 양만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분야에 다른 선수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광둥상인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모든 이런 좀 너무 나간 거지만 적지 않은 그 상인들, 기업가들, 재벌들은 그런 걸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과거에 그 장수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어차피 투자, 승패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람의 실력, 노력, 능력만 가지고 결판이 나는 건가? 어차피 뭐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내일 경기는 이길까 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적지 않게는 운에 작용되니까 내 삶이 나의 내일이 불확실성에 많이 좀 좌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미신과 징크스에 집착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 본 적 있어요? 주변에서요? 내 주변에 미신과 징크스에 이렇게 집착하는 뭐 상인이라든가 운동선수 본 적 있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게 다들 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예. 6이라는 숫자하고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순당이라는 말 그리고 발제라는 말 표현할 때 순자하고 발음이 6과 8 비슷하다고 하는데 특히 8 들어간 것도 제일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집에 이런 것도 많이 있대요. 불상을 입고 관음보살도 있고 뭐 사당도 세운다고 하는데 문중에 뭐 어쩌고 이런 것이 아니고 뭐 불심이 그런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장사가 잘 되고 내가 돈이 벌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미신과 주술에 집착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다 합니다. 뭐 과자, 담배, 괴종시계, 배 선물로 전자는 주면 되는데 괴종시계하고 배는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괴종시계 때 쫑난다. 배가 한자로 뭡니까? 예? 배. 자,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 이거 한자 말이죠. 이것을 순수한 한글로 풀면 뭐가 됩니까? 나라님 그릇 다투어 먹기 온 나라 공착이 큰 모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화여대 한자어지요. 이거 한글로 풀면 뭐가 됩니까? 배꽃 계집아이 배움의 큰 집이지요. 근데 배가 한자로 리예요. 그지요? 그지요? 근데 리가 뭐랑 뜻이 똑같은 겁니까? 그 의미 뭐랑 비슷한 겁니까? 헤어지다 할 때 리별의 근데 괴종식의 종이 그 쫑난다의 그거랑 의미 비슷하고 배가 그 한자가 리가 이별한다의 그거 똑같으니까 이런 겁니다. 괴종식에 배 뭐냐 절대로 선물로 주면 안 되고 과자하고 담배 개업하러 갈 때도 이런 걸 선물로 줘야 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밥 먹을 때 생선을 뒤집지 마라. 왜냐하면 일이 뒤집어지고 파토나고 결렬되고 안 좋아진다. 젓가락을 절대 장난질을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사업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금기나 징크스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예. 뭐 주의사항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과감하게 돈에 대해 흥정을 하지 않으면 광동 사람은 당신을 상인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철학이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장사에 얘기에 전념하라. 인적 교류를 적게 하고 이익을 벗삼아야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주의사항과 금기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논하된 건 보면 이런 거예요. 풍수 인테리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거 접해보신 분 계세요? 내가 뭐가 건물 내려고 할 때, 내가 무슨 그 사무실 어쩌고 할 때, 아니면 집에다가 사람을 불러서 어쩌고 뭐 그런 거 해본 경험 있습니까?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갑에 지금 명함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자, 지갑에 지금 명함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함 저기 따로 있는데요? 따로 있어요, 명함집이요? 다른 분들은요? 지갑에. 지갑에 있고요. 어떻습니까? 자, 풍수 인테리어라는 게 뭐냐면요. 그 홍콩에서 발전된 그런 겁니다. 자, 그 풍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 저기 어디야? 그 명당에다가 묻는다. 이런 것만 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살 것인지, 자, 죽은 사람 매시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예, 음택풍수라고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살 것인지 이걸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양택풍수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발전된 겁니다. 네, 사무실에 집에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느 식으로 저 발을 치고 문을 어디로 낼 것이며 침대는 어디에 둘 것인지를 정하는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인테리어 쪽에다가 풍수를 활용한다. 풍수를 가지고서 장사가 잘 되게 집안의 가운에 네, 융성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인데 그것들을 어디서 만들어냈냐면 홍콩에서 만들어낸 건데 홍콩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코앞에 있어요? 어느 문화권입니까? 광둥 그거지요. 그래서 이런 오늘 노아들이 풍수 인테리어가 뭐냐면요. 광둥 상인들이 어떻게 집을 어떻게 내 사무실을 그런 식으로 통밥을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나온 것들인데 몇 가지 좀 읽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칩으로 하셔야 되니까 네. 자, 뭐 4번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살 빼려면 불필요한 물건을 버려야 한다. 안 쓰는 물건 당장 버려도 되는 거 다 정리를 해버린다고 하는데 살 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니까 필요 없는 살 버리는 것이니까 일단 내가 다이어트 하고 싶다 싶으면 집에 쓸데없는 물건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런 게 있으면 10번 한번 보세요. 네. 가훈보다는 풍경화나 가족사진을 두면 좋다. 가족사진 자체가 좋은 길을 발생하는데 내 웨딩 사진은 오래 두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빡침이 올라올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네. 내가 어쩌자고 지금 후회할 뭐 그런 거죠, 뭐. 네. 혹시 예전에 싸이월드 그거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시죠? 네. 아시는 분이 갑자기 그 처제 싸이월드 미니홈피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하고 그 부인의 웨딩 사진이 올라 있대요. 근데 그 제목이 그거였답니다. 안습이라고. 네. 우리 언니 안습 이렇게 6글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 모양의 이모티콘 이거 아시죠? 네. 뭔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언니 안습. 예. 뭔 뜻이겠습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왜? 그래서 당장 컴퓨터 모니터를 끄고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지요. 집안에 뭐 하면 된다, 뭐 이딴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 그 가온이라 포함해서 모든 슬로건 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히려 운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때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90년대 때 그때가 무슨 시기입니까? 단순히 그때가 뭐 지평수가 늘어난다, 뭐 그러고 막 당시 경제가 빵 이것이 아니라 그때는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한참 90년대가 하나의 문화 코드로 지금 또 호명되고 있지요. 그때 철딱서니 중에 방 안에다가 연예인 브로마이드를 되게 붙여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기 또 내 친구는 한면 한참 이덕진이라는 가수에 이덕진이라는 가수 지금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예. 알아요? 아세요? 아유, 좀 반갑네요. 예. 예? 예? 내가 하는 한 가지. 예, 머리 좀 길었지요. 그 형, 예. 그래서 방을 도배한 그 친구가 있었는데, 브로마이드도 역시 집안에 두면 별로 좋은 기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집안에 뭔가 걸어두려면 풍경화 아니면 그 과일이 들어간 그거 하면 좋다고 하고, 인물화라든가 뭐 추상화 같은 경우는 집에 두면 안 좋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트리는 겨울에 좋은 기운을 준다.
너무 강한 물 기운을 트리 목 기운이 잡아주고 붉은색과 장식의 집에 화기를 넣어줘서 돈 벌게 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것도 그래요. 그 명함도 그렇습니다. 명함을 지갑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명함에 돈 기운이 묻으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명함을 내 돈 여기 지갑에 두는 건 모르겠는데 내 명함을 여기 지갑에 두어가지고 돈 기운에 묻게 하면 흉한 기운이 퍼지니까 명함은 어떻게 해야 하냐 따로 뭐냐면 따로 명함집에 두어서 남의 명함은 모르겠지만 내 명함만큼은 명함집에 둔 다음에 놓아주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합니다. 명함에다 금박을 박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철저하게 명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겸손한 해야 되고 남자는 명함을 검은색 위주로 여자는 명함을 오히려 또 붉은색 주황색 위주로 한다는데 남자는 양이니까 음으로 하라고 하고 또 여자는 음이니까 명함은 또 양으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도장을 우리가 찍지 않습니까? 도장을 어떻게 하냐면요. 어지간하면 뭐 금속의 뼈 같은 뭐라 그럴까 그 짐승들 뼈 같은 걸로 하지 말려. 왜냐면 짐승을 잡을 때 살기가 있기 때문에 살기가 그 도장에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나무 위주로 하는 게 좋다고 하고 또 서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피니쉬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게 올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운이 트여준다고 합니다. 뭐 또 여기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침실에는 전자제품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관의 거울은 될 수 있으면 작아야 한다. 현관은 생기가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현관을 열자마자 큰 거울이 보인다면 좋은 생기가 반사되어 달아난다. 또 피곤에 쩔어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가하자마자 자신의 모습이 현관 속 거울이 마주하면 기분이 좀 나빠져서 뭐 굳이 피곤하지 않아도 막 거울 보면 기분 안 좋을 사람 많다고 하지요.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집에 또 사업장의 문은 자동문이나 회전문보다는 수동으로 둬야 한답니다. 그렇게 해야 기가 새지 않는다고 하고요. 말씀도 드렸죠. 이거 문에다가 여기다가 뭘 두면 좋다고 풍경을 두면 밖에 나쁜 기운이 딸랑딸랑 소리에 흩어진다고 하고 아이들 오자마자 외투 잠바를 침대에다 둔 다음에 게임하고 그런데 그걸 절대 하지 말라. 왜냐면 밖에서 묻은 흉한 기운이 침대에 들어오면 절대로 좋지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그냥 제가 어디서 긁어온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하나 다 책을 보고 메모해 놓은 거 제가 옮겨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81가지 팁인데 어떻게든 간에 다들 꼭 이거 저장해 두셔가지고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 주변에 돌려보세요. 이거 다 그래야 우리 좀 칩으로 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계가 필요 없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취업을 하려고 하고 면접을 보러 가려고 하면 여기다가 반드시 손목시계를 가지고 가서 쟤는 계획성 있게 살고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아이들이 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입출금해서 하는 통장하고 따로 돈을 모아놓은 통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통장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돈 입금 들어오는 통장에다가 카드로 어쩌고 해가지고 돈 빼내기도 해서 뭐 결제도 하고 그러는데 평소에 내가 많이 돈을 빼내고 결제하는 통장은 따로 두시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통장은 따로 두셔야 돈이 벌린다고 하는데 어린 학생들, 알바하는 사람들, 대학생들은 통장을 하나만 가지고 너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이 안 보인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통장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집에 통장을 대충 보면요. 이런 색 있지 않습니까? 녹색이요. 짙은 녹색에다가 쌓아둔 다음에 가장 깊숙한 곳에다가 보관해둬야 돈이 재운이 몰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건 뭐한데 자,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 홍콩, 광둥 상인들이 여러 가지 미신과 징크스가 많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무실을 관리하고 집을 관리하는 것인데 여기서 나온 게 바로 풍수 인테리어라고 해서요. 확실히 사람이 돈 버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가구 배치 봐주고 물건 배치 봐주고 사무실 개업할 때 가서 이것저것 매겨주고 하는데 자, 저것도 저런 거예요. 자, 뒤에 블라인드 보이시죠? 블라인드 발도 마찬가지인데 집안에 커튼도 있고 블라인드가 있는데 그 침대 색깔이 빨간색이면
어두운 톤에 이걸 깔아주는 것이고, 애 침대 그 이불 색깔이 어두운 톤이면 여기다가 밝은 색깔로 깔아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밝은 색, 어두운 색, 음양의 조화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또 그 창문을 낼 때 남양집이 좋다고 하잖아요. 남양집이요. 근데 남양집이 좋은 건 사실인데 수험생, 고시생들은 북향, 네, 북향 쪽을 해야 시험에 잘 붙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 많이 없지만 제가 26, 7살 때는 친구들이나 그 동기 후배들이 한참만 이 노량진에 실내에 가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닥치고 추천해 주는 게 집은 북향으로 하는 그런 방을 구하라고 제가 조언을 많이 해 줍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좀 읽어 보시고, 전기세가 들더라도 현관문은 반드시 여주게 불이 좀 들어오게. 예, 내가 어두운 때 막 그냥 막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내가 밝은 기운을 느낄 수가 있게끔 해야 또 돈이 몰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새해 돈 많이 벌 수 있게끔 이거 81가지 꼭 지켜보도록 합시다. 꼭 공유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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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히 이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고요. 딱히 우리가 또 기회비용 치러야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실천할 수가 있고 돈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꼭 어떻게든 간에 또 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슬슬 정리해 봐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광둥 상인들은 미신과 주술에 집착한다. 그리고 네, 내가 중국 그 상인들의 어떤 아이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죠?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어요. 꼭 가만히 있자 검색을 좀 해보세요. 조국명이라고 해가지고요, 요제지라는 고전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중국 상업 상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저기 마조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보이겠습니다. 여기 어디요? 네, 이쪽 복건하고 절강성 쪽에서 수신으로 여기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입니다. 애가 딸내미가 태어났는데 해가 지나도 얘가 말을 못했다. 그래서 애를 갖다가 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스님이 부른다고 합니다. 얘는 커다란 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고 어떤 무슨 커다란 어떤 신의 어떻게 보이는데 이렇게 귀한 애를 버리면 어떻게 되냐 해서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살이 되는 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오빠랑 같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는데 애가 꿈을 꾸고 있더랍니다. 꿈을 꾸면서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 풍랑에 시달리는 아버지하고 오빠한테 어떤 커다란 밧줄을 던져주고 있었는데 오빠는 구했답니다. 근데 아버지를 구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어머니가 애를 잠에서 깨웠답니다. 꼭 그런 식이죠. 네. 근데 애가 꿈에서 깨자마자 울더랍니다. 내가 꿈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는데 오빠까지만 구하고 아빠를 못 구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는데 마침 오빠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고 하는데, 마조라는 사람이 바다에 나간 어부들을 돕는다, 또 바다에 나간 상인들을 돕는다고 해서 남쪽 사람들한테 이 마조라는 그 사람이 뭐가 된 거냐면 하나의 수호신이 된 것인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사람이 뭐가 된 것이냐면 중국 상인 전체의 관우처럼, 아까 말씀드린 조국명처럼 상신, 이 사람을 집에다 매셔놔 놓으면 뭐가 된다? 돈이 벌린다. 그래서 이분이 저기 지금도 가보면, 지금도 여기 여기도 꽤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거기 가깝다 보니까 군산에 가보면 화교들이 차려놓은 뭐냐면 청유리집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서울에도 그 화교들이 하는 청유리집 있나요? 많이 있나요? 가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있느냐면 이 사람들이 있으면 돈이 벌린다. 바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신 다음에 이미지 다운 받으시고 폰에다가 저장해 두세요. 예,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예. 근데 또 이거 보면 재밌는 게, 이게 또 얼굴이 또 어떤 것 같습니까?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불상?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을 동남아를 통해서 관세음 보살님의 그것이 많이 신앙이 전파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조라는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관음보살 그걸로 네, 비슷하게 되어 간 것 같은데, 저도 여기 몇 개 핸드폰에 관음보살님이 그 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서유기의 그 영화에 나오는 관음보살님 상을 다운받아서가도 이게 놓은 것인데 중국 친구들이나 일본 친구들한테 뭐 폰으로 해서 사진을 전송해주면 걔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관음보살 그게 그 신앙이 보니까 우리나라, 중국 다 있는 것 같은데 롯데에서나 뭐 일본의 캐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관음에서 나온 것이고요. 은하철도 999가 그 뭐냐면 이런 겁니다. 화엄경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선제동대를 다니면서 네, 어떤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도를 깨우치게 하는 과정인데 메텔이 관음보살이고 철이가 선제동자인 것인데 네, 어쨌든 관세 이거 네, 마조 그 상인데 이미지 검색해 보신 다음에 바로바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돈 좀 많이 좀 벌어 봅시다. 네. 그래서 더 할 얘기들이 많은데 요제지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쯤 하고 네. 새해들 다들 치부에 주력하셔가지고 예 많은 돈을 버시기를 예, 기원합니다. 그래서 중국 상인 이야기 여기까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